엄마 아빠 둘이서만 사실 양육을 해도 네. 방식이 달라요. 많이 싸우게 많이 되더라고요. 싸우죠. 근데 너는 그럼 너대로 해. 네. 나는 나대로 할게. 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결국 거기서 등이 터지는 거는 아이거든요. 혼란을 겪는 건 아이예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 상황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그걸 제가 이제 책에서는 원칙이라고, 우리 집만의 원칙이라고 썼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아기 낳고 나서 네. 민재 선생님 유튜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은 게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쵸.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실습도 그냥 안 하고. 네. 네. 정말 그런 거는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아기는 태어났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마다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네. 정말 한 줄기 빛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저 이제 힘드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감사합니다. 민주쌤의 육아코칭 백과 이 책을 제가 봤는데 저처럼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 임신 상태에서 준비를 할 때부터 읽어도 좋고 6살까지 맞아요. 6살 취약 전까지는 네. 제가 볼 수 있게 좀 약간 로드맵처럼 맞아요. 짜놓은 거라서 네. 취약 전까지는 참고하실 수 있는. 근데 연령이 좀 낮은 친구들이 이제 처음부터 보기에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애가 지금 이제 36개월 이전인데 네. 이 훈육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착에 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돼서 네. 하다가도 이게 맞나 싶고 그 항상 훈육과 애착 형성을 같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훈육을 할 때도 사실 나긋나긋하게 훈육할 수는 없거든요. 평소보다 단호하고 평소보다 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앞에 참지 못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참지 못했다는 거는 일단 이성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훈육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36개월이 지나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훈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서 카시트를 거부하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불편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위험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36개월까지 훈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애착 형성이 고민이 돼서 단호하게 훈육하지 못하고 네. 엄마가 이제 아기띠를 하고 벨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뭐 아이가 막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져요. 근데 참아야 돼. 36개월이 안 됐어.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그러다가 36개월 1일이 됐어. 너 안 된다고 했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화난다고 물건 던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는 그 기준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안 네.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는 위험한 거고 이거는 안전한 거야는 가르쳐 줘야 돼요. 대신 뭐가 다르냐면 훈육을 할 때 아이의 발달 단계가 달라요. 얼마만큼 설명을 할지 네.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지는 차이가 있는 단계에 거예요. 따라서 네. 차이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해야 된다. 요게 훈육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36개월 1일부터 훈육을 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육을 태어나자마자부터 하긴 하되 네. 그 방식의 차이를 둬야 된다. 그쵸, 그쵸.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12개월 정도까지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좀 더 민감하게. 네,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답시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또 이제 그쯤에 워킹맘들은 복직을 또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주양육자가 저였다가 또 뭐 돌보미 선생님이 될 수도 맞아요.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자랄수록 점점 그 양육을 해주는 참여자가 많아지는 느낌인데 이건 좀 괜찮을지 걱정돼요. 애착 형성에서 사람의 수보다는 관계의 질이 중요해요. 관계이지. 네. 결국에는 많은 양육자들 중에서 아이가 자기 감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자기한테서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대한 그런 신뢰, 믿음,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주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엄마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육아에 참여를 하더라도 네. 주 양육자와의 이런 누적된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감정을 좀 알아주고 아이를 수용해줄 수 있는 아이 자체가 이제
아이 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질이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다른 양육자들 네. 간에서는 이제 일관되게 아이한테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허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좀 방식을 일관되게 맞춰준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키우는 양육자들 간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아요. 하셨는데 되게 합의를 봐야 되나요? 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둘이서만 사실 양육을 해도 네. 방식이 달라요. 많이 싸우게 많이 되더라고요. 싸우죠. 근데 너는 그럼 너대로 해. 네. 나는 나대로 할게. 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결국 거기서 등이 터지는 거는 아이거든요. 혼란을 겪는 건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의도 소통이 중요하고 남편과와의도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 상황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네. 그거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그걸 제가 이제 책에서는 원칙이라고, 우리 집만의 원칙이라고 썼거든요. 예를 들면 아빠가 책을 읽어줘도 3권, 엄마가 책을 읽어줘도 3권. 이게 우리의 루틴이야 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한 권 더 읽어줘. 물론 때를 쓸 수는 있지만 네. 둘 다 지켜나가면 이게 어느새 수면 루틴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이상 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수면의 루틴, 수면의 원칙,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고 이거는 어느 양육자가 재우더라도 일관돼야 돼요. 저희 아이는 누우면 일단 물을 찾아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 물병에 물을 요 정도, 이제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딱 담아서 식탁에 올려놔요. 그러면 엄마랑 자러 들어가든 아빠랑 자러 들어가든 그 물통을 본인이 챙겨서 머리맡에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둬요. 그러면 물 먹고 싶으니까 나가자라는 이야기는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 그리고 이제 또 쉬마려워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화장실 들렀다가 가는 거. 책은 누가 재워주더라도 3권 딱 챙겨서 들어가는 거. 이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 요구 없이 순하게 잘 자는 애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느 집에나 수면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매일 갈등과 이렇게 걸리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면서 그런 이제 예민한 그런 기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네네. 책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아이 기질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 육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기질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기질이라는 거는 크게는 4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이 쪼개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크게 저는 4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질은 사실은 좋고 나쁨은 없어요. 기질 검사를 해서 어떤 기질이 나오면 엄마들이 되게 실망을 하는 과정을 많이 봐요. 그래요? 나랑 다르다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다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이 기질이라는 건 어떤 기질이든 강점과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질은 한 가지 기질로 딱 결정이 되진 않아요. 요 부분의 기질은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요 부분은 좀 약하게 나타나네. 그러면 얘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약하면 좀 불편하겠구나. 내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 경험을 시켜줘서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안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요런 느낌으로 육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면 육아가 좀 수월해지기도 하고 방향 설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4가지 기질이 있는데 위험 회피 기질, 자극 추구 기질, 사회적 민감성 기질, 그리고 인내력 기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만 6, 7세 전에는 사실은 발달 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접근기 때는 분리불안이 어느 기질이든 심하게 보여요. 그거는 발달 단계에서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가 위험회피 기질이 강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6, 7세는 지나서 기질 검사를 해보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면 위험 회피형은 말 그대로 위험을 좀 회피하고 조심스러운? 딱 떠올렸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속담이 진짜 찰떡인 사람들. 뭐든지 좀 조심성 있고 그리고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관,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학원을 가든
하다못해 문화센터를 가도요. 네. 얘는 진짜 선뜻 이렇게 만져보지 않고 맞아요. 조금 한참 쳐다보는 그런 아이들. 그쵸. 그래서 이런 낯가림도 심하고 네. 요런 아이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네네. 자극 추구형 같다고 느껴지는 게 음. 강이나 바다를 보면 저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빠지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해요. 달려들 손을 때. 담궈봐야 돼. 맞아요. 꼭 네. 내가 해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자극추구형의 기질이 조금 강한 편인 거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넘쳐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뭐든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적응력도 좋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하는데도 위험회피 기질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좀 적응을 할 수 있고 약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 정신이 강하다 보니 위험한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요. 맞아요. 많이 그리고 다쳐요. 맞아요, 많이 다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네. 애가 다치는 게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네. 6살, 7살쯤 되면 우리 애 때문에 다른 애도 같이 다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같이 하자고 막 같이 하자고 하고 끌어당기고 막 너무 위험한 행동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해주고 얘네들은 문화센터 가도 첫날부터 시범맨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열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대신에 조금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규칙을 좀 충동적으로 어긴다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어긴다든지 또는 뭐 조금 산만하다든지 왜냐면 다 궁금하거든요. 다 만져봐야 되고 산만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육아를 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아이 기질을 파악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타고난 기질이 있거든이 아니라 너의 기질이 이러니 엄마가 조금 더 이거를 좀 존중을 해줄게 라는 태도로 좀 육아를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빨리 해봐. 그게 뭐가 어려워? 놀이터 가서 친구야 너는 이름이 뭐야? 그 물어봐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 아이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육아할 때는 봐봐 엄마가 한번 해볼게. 너 이름이 뭐야?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한번 도전해볼래? 오늘 못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그러니까 아이 속도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제 자극추구에 본인의 기질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는 이 위험회피 기질의 아이가 가진 강점이 또 있잖아요. 적응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또 더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도 있고 신중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들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규칙도 좀 잘 지키는 편이고 그렇거든요. 이런 강점과 약점을 좀 잘 봐서 아예 존중해주는 부분을 통해서 좀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천천히 아예 속도 맞춰서 가는 거고. 더 자세한 기질에 대한 기질별 육아 이야기는 책 속에 너무 자세히 하나요? 조금 간략하게 해볼게요. 네.